네, 김과장의 시사속풀이 3인칭 시사시점 김과장의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김과장의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역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같은 이슈를 뽑아오셨다면서요? 네. 어떤 거 가져오셨습니까? 민간인 신 씨의 1호기 탑승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앞에 이제 오프닝에서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상당히 심각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 언론도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고 아마도 네. 내일 더 뉴스가 커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자들이 많이 취재를 했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가 지금 일파만파 계속 커지고 있어서 이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네. 보도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더 커진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더 관심이 가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스페인을 방문을 했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 전용기 소위 1호기라고 불리는 비행기가 갔다 왔는데 그 안에 그 전용기 안에 민간인이 타고 있었고 그분이 신 씨인데 대통령 인사비서관 이원모 비서관의 배우자다 이렇게까지는 알려졌잖아요.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도 어떤 것인지 좀 취재하신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이 민간인 관련해서 그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렇죠. 처음이 아니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봉하마을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때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나중에 알려졌죠. 충남대 무용과 겸임 교수로 알려진 분이 네. 참석을 했는데 왜 그분이 그렇게 참석을 했느냐. 뭐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인데 뭐 빵이 많이 샀는데 너무 무거워서 뭐 필요했다. 뭐 이런 해명을 했는데 그때도 좀 납득하기 어려웠는데 이번에도 역시 좀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에 좀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관련한 취재를 좀 오늘 하루 종일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로 대통령의 해외 동선은 국가 기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인이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공군 1호기 자체가 국가 보안 시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탑승하는 사람의 자격도 매우 엄격하게 따져서 탈 수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보안 그런데 심사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자격 없는 민간인이 국가 기밀을 미리 알고 국가 보안 시설에 탑승했다. 이 자체가 엄청난 국기문란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민주당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우선 그 대통령 해외 순방이라는 이 기밀 사항을 취급하려면 반드시 비밀 취급 인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걸 줄여서 비취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네. 누가 비취인가가 있냐 이걸 따져보면 경호실, 의전비서관실, 외교부 의전장실, 현지 대사관, 현지 문화원 네. 이렇게만 사실상 대통령 해외 순방을 담당하는 실무 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역대 정부에서도 선임 행정관 수준도 잘 모르는 행사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 수 없는 일인데 여기에 느닷없이 신모 씨라는 민간인이 끼어든 이런 상황인데 네. 관련해서 보면 이분이 비취인가가 있고 한 것인지 아니면 비취인가 없이 이렇게 한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자격을 준 것인지 공무원이 아닌데 말이죠. 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4개 기관에 일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거를 어떤 자격으로 간 건지 없다면 왜 없었는지예요. 알고도 이렇게 했는지. 사실 우리가 민간인의 국정 개입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경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인데요. 그렇죠. 당시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민간인이었던 최순실 씨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고 네. 그리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고 뭐 기업 문제, 뭐 뇌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그분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네.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다. 이거 거의 최순실 반열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분이 갈 때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갔습니다. 네. 그런데 대한민국 어느 조항에도 기타 수행원이라는 자격 조건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 네. 민간인이면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역대 의전비서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듣는이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보 쪽만이 아니라 보수 쪽도 그렇죠. 그렇단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그 해외 순방 매뉴얼상 공식 실무수행원, 특별수행원 이렇게 나뉘는데요. 예. 실무수행원은 장관급 인사예요.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안보실장 뭐 이런 분들이고 특별수행원은 기업 총수. 네. 그러니까 박용만 대한상임회장이 바티칸에 같이 갔었는데 이때 특별수행원 자격이었고요. 언론에 미리 알렸고 네. 그러니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왜
특별 수행원 자격을 얻는가에 대한 것은 미리 설명을 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BTS도 비슷한 성격으로 이제 그 대통령의 그 특별 수행 자격으로 특별 사절 뭐 이렇게 임명이 돼서 그 유엔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좀 네. 착종돼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혼란스러운 말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는 지금 뭐 장윤성 기자께서 쭉 취재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 딱 들으시고 어떻습니까? 일단 첫째로 이제 민주당도 그렇고 이게 지금 장 기자님도 말씀하셨듯이 네. 거의 이제 국정농단의 최순실 씨 같은 그러한 어떤 위치와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사실 이제 그 최순실 씨가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행위들은 훨씬 더 이제 스케일이 컸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하고 이게 문제가 없다고 하고 법적으로 뭐 다 한 거다. 네. 거쳐야 될 절차는 다 거친 거다.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고 있다면 네. 이런 게 이렇게 시작이 돼가지고 결국은 최순실 씨 같은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여당도 그렇고 다 지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네. 분위기 보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방어하고 있거든요. 아하. 저는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성 기자 그리고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박용만 그 회장이나 BTS 같은 경우는 대단히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고 미리 공식적으로 특별 수행원으로 네. 지정 임명을 하고 공개를 하고 네. 그렇다면 지금 신 씨가 과연 이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지만 네. 공개는 안 된 건 분명하고요. 네. 설사 만약에 지정됐다 하더라도 특별 수행원이라면 그 네. 민간인 자격으로 공군 전용기,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을 하는 것이 상례인가요? 아니죠. 일테면 저 타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태워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무슨 자격으로 그 1호기를 탑승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타 수행원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이라는 것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어떤 규정에 따라서 기타 수행원으로 지명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데 대통령실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특별 수행원도요, 이 자체가 명예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특별한 보수가 있거나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박용만 회장이 탔을 때도, 그러니까 그 갈 때는 같이 타고 올 때는 개인 사비로 이제 아하. 그냥 그 별도 항공편으로. 그렇죠. 별도 항공편으로 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과 구석이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숙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숙소를 같이 썼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하. 그런데 지금 이분이 이제 같이 계셨다는 거잖아요. 숙박 네. 시설도 같이 사용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만약에 이분이 이제 업무 수행에서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됐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고용 계약이든 업무 계약이든 어떤 계약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약 네. 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 이게 없는 것이고요. 행사 기획을 했다고 했는데 어떤 행사를 어떻게 기획을 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실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해명하고 점검해야 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죠. 네. 게다가 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분의 뭐랄까요? 신분이라 그럴까? 네. 가족 관계가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딸이고 그렇다면 한쪽으로는 혹시라도 뭐 특혜성 권력 유착성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그럼 그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해서 기획의 전문성이 있다. 이제 이런 해명을 했어요. 특히 11년 동안 유학하면서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다. 아하.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 국제교류 행사를 기획했었다. 뭐 이렇게 대통령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해당 의료재단에서 바이오 관련된 글로벌 위원장을 지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예. 대통령의 해외 순방 행사를 기획했던 경험이 있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해외 유수 의료기관과 교육 협력을 통해서 해외 의료진이 한의학을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계화된 한의학 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데 집중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미국, 네. 러시아, 키르기스탄 같은 현지의 의료진들에게 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한의학이거나 지역도 미국, 뭐 러시아, 키르기스탄, 그러니까 스페인하고도 관련이 없고 대통령 순방 행사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기획과 관련해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없는데 네. 그럼 왜 이분을 특별히 이제
모신 것이냐.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답이 부단히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명백하게 이런 이유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얘기는 아닌 것이고 네. 다소 개인적인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것에 지금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도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잖아요. 네. 지금 그런데 이 배우자가 그러니까 인사비서관 검사 출신이고 검사고 네. 검사 출신이고 근데 이 배우자랑 결혼할 때 뭐 중매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요. 서줬다. 그랬다면서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예. 또 이 신모 씨의 부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가까운 사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의 딸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이유다. 뭐 이런 설명. 예. 근데 이런 설명만으로는 지금 얘기한 무슨 뭐 해외 체류 경험이 풍부하고 영어에 능통하고 뭐 이런 사람은 많을 텐데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설명만으로는 정당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정당화가 안 되는 것을 대통령실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설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큰 문제죠, 당연히. 앞서 김이나 평론가가 지적해 주실 때 일단 현재 일부 언론이나 민주당 야당에서 지적하는 최순실급 그런 국정농단의 근거나 어떤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문제가 제대로 점검되지 않는다면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2단계에서 그런 지금 점검해 보신 사안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분이 어쨌든 이 경제 활동을 하는 분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경제 활동도 경제 활동이지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를 치르던 기간에 네. 중앙당에 후원을 했는데 예. 그 이분이 직접 한 게 1,000만 원, 그 모친이 한 게 2,000만 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내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고 그다음에 공군 1호기 탈 정도로 그러한 정도로 밀착되어 있는 사이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서 사업상의 어떤 이득을 취득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한 뭐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측근 관리의 실패 그리고 문고리 권력의 형성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결국 뭐 측근들이 호가호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하. 지금 그런 거 그렇게까지 됐다가 아니다 할지라도 네. 그렇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먼저 정리하지 않으면은 이후에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큰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미리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예. 신모 씨의 탑승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누가 신모 씨를 1호기에 태웠느냐. 그러니까요. 누가 이런 결정을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 핵심 부처가 네. 외교부, 경호처, 비서실, 의전비서관실 이렇게 이제 압축해서 4개 부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전 네. 답사도 이렇게 4개 부처에서 한 15명 내외로 꾸려서 사실은 대통령 보고 전에 이분들이 가서 해당국과 조율하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하는 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이분이 갔거든요. 사전답사팀에도 이 신모 씨가 씨가 했다. 합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합류를 오. 해서,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도 어디 공무원도 아닌데 예. 민간인 자격으로 기타 예. 수행원 자격으로 이분이 이제 관용 여권을 가지고 간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관용 여권도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지금 그러면 외교부 장관이 했을까? 비서실장이 했을까? 경호처장이 했을까? 의전비서관이 했을까? 아니면 네 분이 모여서 이분의 그 결정을 했을까? 네. 누가 이분을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는가? 저는 이 포인트를 대통령실이 확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위험할 수 있는 게 예. 사전 답사라는 거는 대통령이 움직일 동선이나 이런 걸 미리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거야말로 절대적인 기밀 사항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취급하는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미리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정보나 이런 것들이 새 나갔을 경우에 네. 누가 그것을 이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그 지위에서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사전 답사를 한 건지 불명확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혹시라도 이분이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뭐 이런 일을 다뤄보신 분이 아니니까 예. 부주의에 의해서 대통령의 동선을 주변에 노출했다거나 사전에 미리 네. 그랬을 경우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활용돼서 뭐 우리가 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뭐 범죄에 활용이 된다든가 예. 그럼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어떤 종류의 국기문란이고 어떤 종류의 혼란상을 보여주는 거 아니냐.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거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분이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됐는가. 어제 이제 MBC 단독을 통해서 이제 이분의 존재가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예. 이분 스스로 기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마드리드에서. 스스로. 네, 그래서 기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네. 나는 아무개고 뭐 아. 이렇게 수행단의 일원으로 왔습니다라고 기자들하고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당신 누구야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 누구지? 예, 저 사람 의문이 들죠, 누구지? 당연히. 무슨 자격으로 왔지? 예. 이러면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고 이제 어제 보도가 되고 오늘 보도가 쏟아지면서 이제 일파만파 커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네. 이분이 왜 이렇게 기자들을 만나고 다닌 건지 그것도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존재를 네.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뭐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을 갖고 있을 때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 국민들이 네.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저는 이런 충분한 과정이 없으면 카더라 혹은 뭐 이런 뉴스들이 일파만파 계속 확산되고 정부의 신뢰는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많은 문제들 위험성, 특히 대통령실의 어떤 안보, 보안, 경호의 위험 대단히 심각해 보이긴 하는데요. 장윤성 기자께서는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중요하다. 김민하 평론가, 대통령실에서도 해명을 하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쭉 이제 해명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 예. 거기에 더해가지고 뭐 좀 의문이 더 든달까요? 이런 부분이 네. 출장에 필요한 항공편과 숙소를 지원했는데 수행원 신분인데다가 별도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 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취지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아하. 여기에 얘기한 필수적인 항공편이라는 게 그런 공군 1호기를 얘기하는 것인지 네. 그리고 숙소를 지원했다라는 게 앞서 뭐 숙소를 같이 썼다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특별수행원이나 이런 이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은 다 따로 이것에 네. 대해서는 개인 자비로 다 비용으로, 예. 했는데 예. 이것을 지원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실에게 어떤 의미인 것인지 이게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세하게 지금 뭐 이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해명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도 지금 필요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뭐 감수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해명이다.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죠. 예. 해명 자체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 추가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그 행간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A 씨는 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신 씨죠. 신 씨는 믿을만하다, 신뢰가 간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그간 해온 회사에서의 역할 등 또 해외 유학 경험 등 영어에 대한 능통성 이런 것 때문에 행사 전문성이 있다, 기획의 전문성이 있다. 이걸로 그 압축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뭐 해명이 됩니까? 해명이 충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지금 국민들이 가장 불안하고 우려하는 시선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권력 행사. 그렇죠. 입니다. 그걸 그리고 농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공권력의 사적 남용 뭐 이거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분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뭐 이런 거예요. 과거에도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뭐 복지 영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책들을 수렴하려고 할 때 네. 그 공화당에서 반대해서 94년인가요? 중간 선거에서 대패한 적이 있어요. 미국 민주당이.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들을 쭉 보면서 대통령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실수라고 주장을 처음에는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네. 실수가 반복되면 이것도 실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중첩되면 국민들이 더 이상 참지 않죠. 그러니까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또 네. 정부 여당의 그 유력 정치인들이 나와서 해명하는 것도 오히려 반발을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얻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저는 없어요. 대통령이 네. 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대통령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말씀하신 뭐 외교부라든가 경호처라든가 뭐 이 대통령 비서실 이런 데서 네. 우리가 사람을 찾아봤는데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뭐 국제적인 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찾아오면서 마침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있더군요. 뭐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윤석열 아니겠죠. 대통령이나 예.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 차원에서 무슨 먼저. 얘기가 있었던 거고 그걸 아마 누군가가 집행을 한 거고 그걸 주워 담으려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요소들 독단적 일방적이다 경험이 부족하다 인사 문제가 있다 다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3인칭 시사 시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장윤선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